네,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에 반대했다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지난달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한 달 만에 불법 사찰 내용을 담은 원문 일부가 처음 공개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당시 직책이죠.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등장합니다. 먼저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국정원이 공개한 문건은 모두 8건, 107페이지 분량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12월부터 2010년 6월 사이 국정원 국책사업팀, 융합전략팀 등이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들입니다. 4대강 살리기 반대 세력 연대 움직임의 선제 대응이란 제목의 보고서. 2009년 1월 청와대 민정의 요청으로 작성됐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사태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4대강 사업 반대 단체들의 활동을 무마시키기 위한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환경단체에 대해선 기업체 후원금 모금을 차단하고 종교계 인사들의 정치적 성향을 부각시키는 등 단체별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이에 더해 국정원이 핵심 인사의 취약점을 발굴해 초동 단계부터 반대 활동을 제어하는 등 4대강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도 밝힙니다. 이 문건은 정무, 민정, 국정기획수석과 0-0, 1-0으로 지칭된 누군가에게 배포됐다고 명시됐습니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회원과 교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찰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 핵심 인물 20명에 대한 신원 정리 자료, 본적과 학력을 비롯해 공개되지 않은 가족관계와 전과 기록까지 언급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등장하는 문건도 2건 확인됩니다. 4대강 사업 반대단체 현황과 주요 반대인물 관리 방안 2 문건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당시 홍보기획관은 박 후보였습니다. 정보 동향 비리 정보를 파악하는 거. 이거는 국정원의 권한을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4대강 사업 반대단체에 대한 탄압, 사찰, 공작이 있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제 입증이 된 거죠. 피해 단체들은 앞으로 추가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불법 사찰 자료를 더 받아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네, 그동안 박형준 후보는 국정원 사찰 문건을 본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국정원 문건에는 이 문건 가운데 일부가 박 후보가 맡았던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요청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서는 환경단체 활동가는 물론 종교계 인사, 교수 등 국정원이 전방위적으로 사찰 대상을 정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려 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계속해서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 및 관리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제목 위에 2009년 7월 8일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 사항이라고 적혀 있고 2009년 7월 16일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박형준 후보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때입니다.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친분 인사를 통해 투쟁 계획을 파악하고 국민적 거부감을 조성, 환경단체 간 갈등 등 취약점을 집중 공략해 연대를 차단하고 반대 활동을 무력화. 온건파인 스님은 친분 인사를 통해 순화하고 신부는 카톨릭 신자를 통해 간접 압박한다. 지역 환경단체는 생계 곤란 등 애로사항이나 활동 자금 확보 과정에서 비리를 적출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 작성된 또 다른 문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홍보기획관 요청으로 작성됐다고 나옵니다. 4대강 주변 지자체장들이 종교계 인사를 설득해 신자들이 반대 활동을 비판하도록 유도한다. 4대강에 반대하는 교수단체는 보수 언론을 통해 비난 여론을 조성한다. 주도 인물의 비리를 발굴해 활동을 약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반대 활동을 하는 한 변호사의 경우 세무조사 등으로 압박하면 활동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문건은 당시 박형준 홍보기획관에게 배포됐다고도 적혀 있습니다. KBS는 박형준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2건의 문건을 직접 보여줬습니다. 박 후보는 문건을 본 적도 없고 불법 사찰을 요청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홍보기획관실에 누가 이런 자료를 요청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확인할 도리가 없고
중요한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료를 그 홍보기획관이나 뭐 정무수석이 다 보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이 왜 이렇게 자료를 썼는지는 전 모르겠는데 KBS는 피해 단체들의 동의를 받아 박 후보가 언급된 사찰 원문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그럼 이번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이재석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번에 자료가 공개된 경위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죠. 2018년에 KBS가 공개했던 이 요약 문건이 토대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네. 이제 2018년에 KBS가 공개했던 한 장짜리 아. 4대강 사찰 요약 문건이죠. 네. 이걸 토대로 해서 지난달에 환경단체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국정원에 한 거고 더 자세히 예, 더 달라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원문 자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107쪽짜리 원문 자료, 사찰 자료가 나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7쪽인데 이번에 나온 게 전부는 아니죠? 예, 이번에 국정원이 밝히기로는 문건 8건을 공개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 더 4대강 사찰 자료가 더 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이고 다만 이제 국정원의 어떤 안보 보안 정보나 혹은 개인 정보 같은 것들이 들어 있어서 아직 이제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밝혔고 국정원이. 오늘 취재진이 박 후보를 만나서 원문을 읽어보도록 보여줬습니다. 근데 예. 전면 부인했고요. 박 후보 입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이번에 이제 107쪽짜리 원문 자료를 이제 공개할 때 이걸 뭐 날조해서 공개했을 가능성은 뭐 사실상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까 보신 대로 박 후보는 자기는 몰랐다. 다만 홍보기획관실에서 다른 사람이 뭐 국정원과 소통했을 가능성을 언급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구가 드는 것은 다른 곳도 아니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홍보기획관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다라고 다 명기가 돼 있는데 아랫사람들이 그러니까 실무진에서 홍보기획관한테 보고하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했겠는가 하는 의구는 현실적으로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박 후보가 실제로 이 보고를 못 받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본인이 이제 관할하던 부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도의적 책임 문제는 또 별개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박 후보가 이와 관련해서 뭐 유감 표명을 표시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선거를 앞두고 국정원 문건이 공개되는 거냐?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예, 두 가지를 좀 명확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가 오랜 기간 이제 법정 소송을 통해서 지난해 11월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죠. 네.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차례차례 속속 정보가 공개되고 있는 것인데 공교롭게도 선거철과 시기적으로 맞물린 측면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하나고요. 네.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4대강 사찰 원문 자료가 나오게 된 토대가 된 게 3년 전에 저희가 보도했던 요약 문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요약 문건은 이번에 논란과는 별도로 저희가 독자적으로 입수해서 독자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 보도를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기자 설명대로 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서 지금 정보 공개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정보 공개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4대강 사찰이든 국회의원 사찰이든 그러니까 선거와 무관하게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와 무관하게 여태까지 계속 정보 공개가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이라든가 배우 문성근 씨라든가 이런 피해자들의 자료가 이제 공개가 돼서 언론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선거와 무관하게 자료들이 계속 공개가 될 것이다. 정보 공개 청구가 계속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재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